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금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찾아뵙는 신학수 파트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관련되어 있는 여건을 제가 잘 분석해서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되어 있어서 미국 시장은 뭐 혼조세를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어제 연결된 거죠. 어제 장기 국채에 대한 발행을 하는데 수요가 적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결국은 리스크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이 든 거고, 이후에 주가에 대한 방향적 측면이 좀 모호해진 거죠. 지금 등락이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는 눌려 있는 그런 여건이 돼버렸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올라온 거 맞아요. 과도하게 올라온 부분에서 조정이 필요한 그런 때였었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모멘텀이 약간 부재했었다는 상황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접근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대응 전략, 이 전략적 측면은 약간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이 보수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성장력이 있는 종목군을 한해서 매매하는 것이 한정되고 이렇게 접어서 매매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 아마 기억이 나셨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미국장이 채권 때문에 난리 나더니 오늘은 그것을 무시하고 주가가 올라왔다고요? 주가 올라온 부분을 많이 반납을 했어요. 네. 그래도 시장의 체력적 측면은 미국 증시가 제일 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자, 이제 제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그 자료에 대한 부분으로 하나씩 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코스피 2600포인트 깨졌다, 붕괴됐다라는 게 제일 크죠. 어떻게 올려놓은 2600포인트인데 이렇게 쉽게 또 내주냐 이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이 쌍끌이 매도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장 끝난 다음에 외국인들 매매 제가 체크를 해놨었는데 5,500억 이상 외국인들이 팔았고요. 기관들도 4,600억 이상 팔은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 기관 양쪽에서 매도를 한 상황이고, 외국인들 764억, 기관들은 587억이네요. 제가 이 계산한 바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양쪽에서 매도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죠? 환율도 굉장히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380원이고요. 한간에는 1,300원 대역, 그러니까 1,300원 가까이 움직일 것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미국이 바라던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냐, 미국이 요구하던 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환율 협약이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많이 설명을 드렸었던 거 기억나시죠? 무엇을 설명을 드렸나요? 밀라노에서 환율에 대한 미국과 한국 담당자 간의 회의가 있었던 것, 논의가 있었던 것, 요 부분이 강하게 뉴스에서도 어필이 했었던 것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뭐 환율과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2600포인트 깨진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보였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자료에 대한 부분에서 요거는 좀 좋게 들어온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에서 한국의 성장률을 1.1%로 올렸어요. 이게 1.0%? 이게 오히려 한간에서 다른 쪽에서는 1% 아래에 0%.
0%의 성장률을 얘기했었는데요. 모건 스탠리에서 약간 올린 부분은 유리한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화에 대한 강세가 이제 안착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요. 높은 관세는 나쁘다, 오락가락하는 관세는 더 나쁘다. 그렇죠? 관세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어쨌든 뭐 그 부분에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단계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앞서 얘기했던 원화에 대한 등락이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이니까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수출을 해야 될지, 수출을 좀 줄여야 될지, 이것을 판단하기 너무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현재 시장에서는 불협화음으로 계속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뭐 전체적 부분에서는 모건 스탠리가 약간 조금 타이트하게 한국 증시를 봤었는데, 한국 시장을 봤었는데 성장률을 올렸다라는 것은 그래도 좀 유리한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듭니다. 오늘 미국 시장 혼조세로 끝난 그런 상황이 있고 올라와 있었던 부분에서 상승 부분을 반납한 그런 여건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우리나라 시장 어제 31포인트 빠졌고 여기 보시면은 31포인트 빠졌고 코스닥도 5포인트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받침을 하게 만들어서 다시금 2600포인트 위로 움직이게끔 만들어가는 상황이 있기를 기대 한번 해보면서 시장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 성장률 1.1% 올렸다라는 것은 그 유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슈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조 원대의 전기 저수지 ESS 장치, 이 저장 장치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시장 열린다. 정부에서 540 메가와트 규모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전력망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력이 풍부하게 남을 때에 저장을 해놨다가 뭐 여름철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많이 키잖아요. 이때에 전력 부족 현상이 생길 때 그 전력을 쓰게끔 이렇게 저장 장치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화력 발전소나 아니면은 뭐 수력, 원자력, 아니 이제 태양력, 풍력 이런 부분에 이 부담감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에서 혜택을 받는 회사들이 국내 배터리사,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 유리한 그 배터리사들이 있죠. 이런 쪽에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 이거는 이슈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봐야 돼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전기를 생산해냈는데 그 전기 생산한 것을 수도권으로 보내야 되는데 송전선이 없다. 송전망이 적다. 그러면 송전망을 확대시켜야 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변압기 아니면은 뭐 변전소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지 이 나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케이블 그러니까 전력 케이블 이런 쪽을 생산하는 회사들 이런 쪽을 봐야 돼요. 제가 이따가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슈에 대한 부분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봐보시죠. 중국 부티 시장에 화색이 돌고 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주가 많이 내렸거든요. 아모레퍼시픽이 지금 공장을 증설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대한 공장을 증설하고 생산 캐파를 늘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한국 시장에 대한 요건들이 크게 작용하는 거 아닐까? 그렇죠? 중국 시장에 이제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것. 이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거죠. 화장품, 엔터, 여행 이런 쪽에 그 주가의 요소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카지노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이슈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야 돼요. 지금 계속 이슈에 대한 부분을 잡아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높은 관세보다 나쁘죠? 높은 관세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렇지만은 높은 관세보다도 더 나쁜 것은 관세가 오락가락하는 거. 일단은 관세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단계적 그 불확실성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훨씬 더 나쁘다.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기업도 회계 정책을 써야 되는 거죠. 기업 경영에 대한 로드맵을 짜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중심을 잡기 힘들어요. 이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미국이 관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협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으로 관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복잡하게 연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대응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대응 전략적 측면에서는 앞서 얘기했지만 신중한 시장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 아니면 좀 관망을 했다가 유리할 때 매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관망하는 동안 분할 매수하는 이 여건의 이 매수를 약간 좀 뒤로 미루는 동안 뭐를 해야 돼요? 현금 비중을 유지시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유지하고 현재 시장에 등락이 있는 그런 여건이잖아요. 그래서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그런 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대응 전략적 측면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상황이 과매수 구간. 제가 어제 그 시장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파악을 하고 알려드렸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매수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매에 대한 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었던 거죠. 뭐 그 여건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외국계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 이것도 어제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슈가 만들어지고 유리하게 작용하는 업종과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것을 파악했을 때 AI 관련되어 있는 부분, 증권 잊어먹었었죠, 그죠? 증권주는 전형적인 내수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수주에서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종목군들, 네, 넥스트레이드가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래 시간이 이렇게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까지 열려 있는 상황에 매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수료 수입 이런 쪽은 증권회사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요. 그렇죠? 증권주, 엔터 앞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아모레퍼시픽도 중국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거고 중국의 캐파를 늘리고 있다, 그렇죠? 뭐 엔터 화장품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여행도 마찬가지고 카지노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시장을 접근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이 시장을 접근한 이 신중한 부분에서 이슈에 의해서 발현되는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한국 시장의 시장 체력적인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줄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줄어 있는 유동성이 재차 다시 들어올 때에 이때 커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윤서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화수익님 반갑고요. 개성님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보자고. 예, AI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더 세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AI 데이터 센터 이런 쪽을 만들어낼 때 제일 크게 보이는 게 분명히 있겠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짚어볼 텐데요. 제일 먼저 나온 게 LS 일렉트릭이네요. 그렇죠? 여기 지금 나왔어요. LS 일렉트릭의 이 주가의 흐름이 어떤가요? 잘 움직이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상황에서 그리고 요게 이제 그 황금 라인에 있고 요만큼 올라온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주가에 대한 여건에서는 이렇게 그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적 부분에서는 이렇게 황금 라인의 지지. 만약에 요거는 이제 그 1년선이 지금 생긴 거고 그 전에서는 여기 120일 라인이겠죠. 요 지지 라인에서 움직이는 요 부분에서 매매를 했다면 이렇게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예요. 자, 이거는 지금 중간 정도에 와 있는 상태이고요. 이전의 고점에서 지금 이 공간이 비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이 밑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LX 일렉트릭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은 전력 기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이 종목을 한번 봐보자. 효성중공업. 이것도 효성중공업
전력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효성공업이 어디에 해당되나요?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그죠? 거래량도 늘어있는 그런 상황에 올라온 부분이 눈에 보이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일 적절한 매매에 대한 포인트는 여기였었던 거예요. 그렇죠? 미리 만약에 봤다라고 한다면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여기가 제일 매매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효성중공업이에요. 우리가 그 효성중공업뿐만이 아니라 HD 현대일렉트릭, 잠깐만요. 일렉트릭 여기 요거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 이것도 보면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격적 여건에 황금 라인 여기 있죠, 그죠? 그러면 시장적 측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전 고점과 비교를 해서 우리는 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느 쪽이 제일 유리하냐? 물론 각각의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개별적 이슈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공통적인 부분에서 전력망이 필요하고 전업기, 전력기기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LX 일렉트릭,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이 제일 유리하냐? 물론 이제 주가 여건에 무거움이 있고 덜 움직이는 것이 있고 이럴 수는 있는 그런 여건이겠지만은 비교를 할 때 딱 눈에 보여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이게 LS 일렉트릭 올라왔죠, 그죠? 제일 강하게 밀어 올렸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방금 얘기했었던 LX 일렉트릭 비교해서 유리한 쪽에서 내 성향에 맞는 거. 나는 좀 급등하고 더 빨리 움직이는 걸 좋아. 이런 부분을 맞춰서 움직이면 돼요. 그렇지만은 그 기준점을 어디다 두는 게 제일 좋은가요? 제일 먼저 봐야 될 거. 황금 라인이죠. 자, 이슈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구성해서 찾아냈어요. 찾아낸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업에 대한 회계적 기준은 저는 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을 얘기했어요. 매출액이 증가되고 수익이 늘어나는 쪽을 우리는 투자를 하겠다. 그렇죠? 다시 한번 봐보세요. ESS 장치에 대한 부분에서 다시 이거를 보면 돼요. ESS 장치에 대해서 1조 원대 전기 저수지를 만들겠다. 만드는 부분에 전력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나와야 돼요. 물론 이 2차 전지 배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회사들도 중요하겠죠. 그 회사들은 조금 있다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컨셉을 잡아서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오늘은 제가 전력 기기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관련되어 있는 여건에서 전선을 만들어내는 회사를 한번 봐보자. 이거는 LS 에코에너지. 이제 눈에 보이나요? 네. 여기에 황금 라인, 이쪽에 황금 라인.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잠깐만요. 이거를 좀 더 딴 사람이 썼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이게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여기 황금 라인, 여기 황금 라인.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구독자님들.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 이 화면을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 급등을 하고 이때 눈에 보일 거예요. 막 쫓아가고 싶다. 단타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요 밑에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에서 황금 라인. 지금 여기 봐봐요. 황금 라인. 만약에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보면 늦은 거잖아. 그쵸?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슈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빠르게 만들어지고 꺼리를 찾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고요? 현재 시장에 꺼리를 찾는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주어줬어. 주어준 부분에서 우리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돼. 이 종목이 이견이 없어. 기본적 분석이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건 해놓고 봐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찾는 게 황금 라인. 이제 알겠나요? 네. 허이덕님 반갑습니다. 파워선님, 네네. 박수 쳐주시고.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면 박수 한번 주시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공부를 하는 거지. LS 에코에너지? 그러면 전선주가 이것만 있어. 이거 한번 볼게요. 가온 전선. 눈에 보여요. 황금 라인이 눈에 보이나요? 진짜 황금 라인이 눈에 보이면 이제 하나씩 보이는 겁니다. 황금 라인이 눈에 보였어요? 가온 전선을 한번 보라고. 전선주야. 그리고 주가가 올라온 부분을 한번 보시라고. 여기서 봐야 돼? 지금? 여기서 보는 게 낫잖아요. 가온 전선만 전선인가? 아, 물론 재료는 있어. 재료는 있어요. 재료는 있다고. 잠깐만, 그러면은 LS 에코에너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거 사라는 거 아닙니다. 비교를 해서 우리가 유리한 부분을 선택해 보자는 거예요. 전선주가 이것만 있나? 아, 다른 거 있죠. 대한전선, 그쵸? 대한전선. 대한전선 한번 봐보자. 보이죠? 대한전선은 어디에 있나요? 황금 라인. 여기 있네. 이전에는 어디 있었나요? 여기서. 올라온 부분에서 이 정도 올라온 여건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여기서도 이만큼 올라오겠네. 그럼 여기서 내가 몇 %의 수익을 낼 건가? 이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나는 이 주식으로 따블에 10배 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은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100% 수익을 낼 거야. 100% 수익을 내는 게 1년에 몇 종목이 있어요? 네? 몇 종목이 있겠냐고. 그렇지만은요, 10% 수익률이 나오는 거는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돼. 3천여 개 이상의 종목이 있는데 수십 개, 수백 개가 된다고. 그러면 10% 움직이는 거 10개 찾으면 100%잖아. 이제 알겠죠? 자, 그러면은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 제 차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여기에서 저는 10%만 찾고 싶은 거야. 그러면 10%를 찾을 때 어디 있는 게 좋은가? 꼭대기에 있는 게 좋은가? 그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건 개인의 성향이지. 그렇죠? 자, 그러면 대한전선, 대원전선을 다시 한번 볼게요. 대원전선.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전선주 다 보는 거지. 그렇죠? 아직 안 움직였죠? 여기잖아. 여기서 움직였었네. 어떻게 움직였나요? 여기에서 움직일 때. 수렴해서 움직인 거죠. 수렴해서. 이렇게 수렴해서. 이렇게. 수렴한 이후에 그 다음에 올라온 거잖아. 여기서도 지금 가격적 부분이 수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수렴된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여기 있고, 이전의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올 수 있는 이 여건에서 나는 10% 가능한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작정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10%에 대한 부분이 안 나올 것 같다면 내일 하면 돼. 내일 모레 하면 되잖아. 꼭 오늘 해야 돼? 이런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구독자님들, 지금 수익 내기 힘듭니다.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반토막 나는 거예요. 급등하는 거 쫓아 들어갔다가 잘못되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요? 그냥 신규 상장되어 있는 종목 어떻게 해서 그냥 단타 쳐서 나올까, 매매할까, 이것만 생각하잖아. 신규 상장된 종목은 종목되어 있는 부분에서 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고평가돼서 들어온다고. 가격적 부분에서 더 갈 수도 있겠지.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금방 반토막이 난다라는 것을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 여건에 매매를 할 수 있는 이슈를 일단은 잡아보자. 주가 자체적인 부분이 눌려있는 상황이고 뚜렷한 맥락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모건스탠리에서 성장률을 1.1%, 0.1% 올린 거야. 1%대 여기 있단 말이야. 요거 올려놓고 그래도 그것도 호재적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련되어 있는 여건을 우리는 하나씩 둘씩 찾는 게 유리하다라고 보이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가격적 부분에서 한번 봐보세요. 대원전선, 대한전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다 있어요. 자, LS 에코에너지 그리고 가온전선. 자, 가온전선이 1등이죠. 자, 가온전선만 가? 그러면 LS 에코에너지, 대원전선, 대한전선 이 중에 10%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 꼭 찍어줘. 하나 꼭 찍어주면 좋겠지만은 그거는 종목에 대한 부분에 부담스러운 여건이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님이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찾아낼 수 있게끔만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셨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해되셨으면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그러면 그 여건에 시간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AI, 증권 한번 봐봐, 증권.
증권도 마찬가지야. 가격적 여건에서는 저는 제가 삼성증권에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삼성증권을 한번 볼게요. 삼성증권. 이게 잘 안 움직이는데 자, 한번 볼게요. 한번 엔터. 자, 봐보세요. 제가 내수주 하면서 증권주 얘기를 할 때 삼성증권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현재 상황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이 부분. 여기서는 눈에 안 보였죠. 근데 여기에 올라오니까 증권주 많이 올라왔네. 대우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에셋증권이지 이제. 네, 미래에셋증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증권들도 마찬가지예요.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는 하나씩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증권주를 봤으니까 요거 한 번만 마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은 엔터 화장품 여행. 야, 이거 화장품 여행 할 거 진짜 많습니다. 자, 봐보세요. 엔터에서는 제일 크게 나오는 게 SM. 봐보세요. SM은 황금 라인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가격적 여건에서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씩. 그러면은 SM, 하이브 같이 움직이는 거 같이 볼게요. 하이브 여기 황금 라인 있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잖아요. 황금 라인 여기에서 지금 닫고 움직인 겁니다. 만약에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지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1년선을 찾아라. 1년선을 먼저 찾으면 되는 거죠. 하이브가 그렇고 YG 엔터테인먼트 이거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황금 라인. 우리가 애초에 찾을 수 있는 거. 그러면 황금 라인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JIP 엔터. 이 황금 라인 있죠. 여기 황금 라인 있잖아. 그러면 가격적 부분에 큰 이견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공간이 남아있는 거니까 우리는 매매에 대한 여건에 10%의 수익을 찾아낼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황금 라인에서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 중에 제일 연기금이 사고 있는 것들 파라다이스 한번 봐보세요. 파라다이스 황금 라인 그대로 눈에 보일걸요. 그리고 주가에 대한 부분이 움직인 거 이렇게 찾는 겁니다. 제일 안정된 부분에서 안착되어 있을 때 이게 10%만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이 여건까지 움직인 이 부분이 10%는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10%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저는 10% 낼 테니까요. 여기 계시는 구독자님들은 5%만 내요. 5%짜리는 더 많이 있잖아. 5%짜리 10개 찾으면은 50% 수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손실 났다. 빨리 복구해야 된다. 빨리 어떻게 해야지. 이 조급함을 떨쳐버리라고.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되고 계획을 세운 부분에서 한 발 한 발 한 발 딛고 갈 때에 큰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